그러면 우리 자기소개부터 하시죠, 그러면. 자, 안녕하십니까. 18학번 졸업생 이일범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선, 네, 반갑습니다. 최선희님 저 아시죠? 네, 아니, 저기, 그, 오늘 저기 무슨 졸업생 중에서 퍼실레이터를 맡아가지고, 퍼실레이터 역할이 뻔해요. 발표자하고 서기 뽑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KT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KT에서 기업노 쪽, 5G 쪽, 영업기획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장으로 있고요. 여기 오늘 이렇게 같이 최선희님 일과학부문 다시 한번 뵙게 돼서 참 좋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20학번님들 또 새로운 얼굴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소개를 최선희님부터 하실까요? 그래도 일과학번이시니까. 네, 저는 19학번 최선희입니다. 저는 충북 괴산에 있고요. 새마을금고에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경영대학원에 들어와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까 조금 벅찬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선배님들한테 많은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예,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20학번 원우님들도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용욱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학번 김용욱입니다. 지금 대한항공에서 운항 품질하고 운항 안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근무입니다. 근무해서 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저 밑에 직원이 한 2명 있긴 있는데요. 부하 직원이라서 별로 눈치는 안 보입니다만. 요즘에는 화상회의가 많아서 모니터 보고 혼자서 뭐라고 하고 있어. 저기 어디 회의 하나 보다 그래서 다들 신경도 안 씁니다. 다행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선진님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선진입니다. 한국 뮤지컬 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멋있다. 또 투잡으로 제가 조그맣게 뮤지컬 작품 개발하는 제작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운영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1인 회사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일을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렵네요. 요즘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1학기 때는 괜찮았는데 2학기 되니까 조금 난관이 크네요. 좀 많이 힘드네요. 요즘에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정희정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희정이고요. 작은 회사에서 관리 관련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조 편성을 받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학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한 번도 이런 세미나나 수업을 하지 못했는데 김용님이랑 선진님은 저희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예요.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프모임이 있으셨구나. 딱 한 번 했는데 그때 만난 멤버들이에요. 오프모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실은. 비밀로. 저희 때는 진짜 저희는 18은 진짜 한 달에 한 번씩은 봤어요. 특히 1학년 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2학년 때도 3학기 지나서도 2달에 한 번씩은 만났어요. 제가 근무지가 광화문이어서 저희 이 사무실이 딱 중간에 다 모이기가 좋은 그런 사무실 위치여갖고 모여가지고 또 마침 또 몇몇이 기억 카드가 있어가지고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냥 진도 나가야 되겠죠? 선배님. 일단 제 역할이 일단은 발표자하고 서기를 선정을 해드려야 돼요. 서기 선정을 해갖고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발표는 더 잘해놓고 토론을 열심히 해놓고 이제 발표가 제대로 표현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그 일과학번 저 최선님께서 혼자 계셔가지고 이공학번 위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인데 혹시 그 의견 좀 아니, 선배님 얼굴 이러시는 게 좀 어디 봐요. 있습니까? 아 이거 선배님 얼굴 좀 봐요. 저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저기 화상회의를 나가겠습니까? 저 얼굴 저기 잘생긴 저기 용호 원우님으로다가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은데. 저기 일단 추천부터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소희님께서 저기 김영훈님 추천하신 거죠? 네. 혹시 또 추천자 있습니까? 일단 발표자 선정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발표자가 서기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발표자하고 서기하고 이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발표자 한 명, 서기 한 명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다음에 일단은 김영훈이 선정된 추천 받으셨는데 서기는 무슨 역할 하는 거죠? 회장님? 서기는 회장 아니에요. 저 퍼실레이터예요. 조율자예요. 저 회장 아닙니다. 원래 졸업생이에요. 저는 여기 그냥 봉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저기 서기는 뭐 글씨만 써갖고서는 하면 되는 거예요? 노보님 오셨습니다. 노보님, 아, 노보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만 안 들리나요 지금? 들려요, 원우님. 근데 만약 기다릴 수 없어요. 하여간 지금 일단은 진행하시죠. 그럼 발표자 김영훈님 외에 추천자 없습니까? 내가 해보고 싶다. 내가 해보고 싶다.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임선진님 아닌가요? 정 회장님 어떠세요? 저 김용우님 추천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좀 이따 잠깐만. 회의를 크게 하는 줄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뭐. 네, 들려요, 노분 선생님. 차가 헤매다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게 저만 처음 하는 게 아니군요. 다들 처음이시군요. 일단 빨리빨리 진도 빼야 돼요. 다른 조로 벌써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훈님 서기는 어느 분으로 하고 그냥 협업하시겠습니까? 아니, 서기가 지금 결국은 이 타이핑에 좀 능하신 분이 서기를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렇죠. 타이핑을 지금 구글 채팅 오른쪽에 보이시는 채팅창에다가 타이핑을 쭉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박수가 눌러가지고. 희정님이나 선지님 뭐 좀 타이핑이 좀 빠르세요? 좀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잘 몰라,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서기는 전체 토론하는 걸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고 나서 거기다 발표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 저희 조만 이렇게 듣지 않을 거고 지금 다 이거 화상회의 하는 거 다 특히 구글 미트는 다들 낯설어가지고 쉽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보님 마이크를 뮤트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낫나요? 말씀하실 때만 본인 마이크를 온 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때는 뮤트 상태로 두시면은 다른 분들이 쓰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김영훈님한테 모든 마이크 넘기고요. 토론을 오늘 주제는 2개입니다. 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상은 어떤 거냐. 두 번째, 코로나 이후 기업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느냐. 2개의 주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따 전체 모임에서 발표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빨리 졸업하는 게 참 잘한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때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늘 교수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깊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깊은 내용을 다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결국은 어떤 인재상이 사회적 그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서기는 정하신 건가요? 그 선지님 하시기로 하신 거 아닌가요? 아, 예. 모르시잖아요, 개인. 선지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 있는 채팅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실행하시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마지막 팁 드리고 저는 이제 조용히 있을게요. 예, 이게 보통 교수님들이 얘기한 거 좀 이렇게 장황하고 좀 약간 좀 허리 상학적이고 그렇잖아요. 좀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발표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하나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지 뭐 결과에 대한 답이 나오고, 그리고 또 표현할 수도 또 쉽고 그러실 거예요. 너무 이제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저렇게 어렵게 무슨 국가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거기에 따라 기업이나 이런 너무 큰 얘기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인 뭐 대한항공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아까 뮤지컬 협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파악하고 같이 거기서 이렇게 확대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제 발표자님하고 석이 다 정했으니까 전 이제 뒤에서 이제 조용히 듣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이게 대한항공의 사례를 발표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요즘에는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사회적 기업이라기보다는 반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낙인 찍힌 상태라서 사내에서는 사실은 그 쓸만한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좀 괜찮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혁신의 인재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은요, 요즘은 인재들이 보면은 다 각기마다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재상들을 예전에는 그 사회의 분위기, 그 조직의 분위기에 맞게끔 직원들을 그 분위기로다가, 맞는 분위기로다가 바꿔나갔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그 개개인별로다가 맞는 그 인재들을, 장점들을 파악을 해서 그 인재들을, 그 장점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상이라고 봤을 때 요즘 아이들이 조금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개인의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남이 저런 개개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정만 해도 저는 되게 효과적인 그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마다의 특성을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의 인재성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사실은 교복 입고 저도 교복 세대인데, 교복 입고 학교를 다니던 때는 일단 밖에서 보기에 다들 똑같았지 않습니까? 머리도 똑같고, 교복도 똑같고, 100m 거리서 보면은 안경 쓴 애하고 안경 안 쓴 애하고 두 가지 차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물론 뭐 요즘 아이들도 교복을 입고 살긴 하지만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다양하고, 재능도 다양하고, 가고 싶은 길도 다양하고, 그런 그 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장점을 키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님 지금 손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회의하는 스타일이, 물론 제가 보통 서기를 하지 않고 직원을 시키지만, 모아서 한 번에 올리려고요. 계속 한 번에 안 될 것 같아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희정님 말씀하세요. 예전에 인재라고 하면 스펙이 좋고, 뭐 학교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런 쪽으로 보통 인재들, 뭐 효율성과 능률이 높은 사람들을 인재라고 했던 반면에 지금에 봐서는 어떤 감수성이 좀 잘 발달한 사람들이 인재가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젠더 감수성이라던가 뭐 아주 다양한 사회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그 감수성이 잘 발달된 사람들을 좀 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리적인 면하고 감수성이라는 면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외부로 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느끼고, 물론 자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느끼고, 윤리성이라는 것 자체를 착한 일을 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가치 기준이 명확해서 사안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수성이 키워드인데, 정말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감수성, 그렇죠. 노동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감수성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저 발표할 때 꼭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또 의견 또 있으십니까? 잠깐 추가를 하면 아까 대한항공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항공이 대표적으로 그 감수성이 낮아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같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좋은 네, 예를 별로.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예시.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올해 신입생이었던 대학생 딸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느끼는 게 회사에서 신입 이제 90년대생들이 주로 저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2000년생인 딸이 학교에 들어가서 그 사회를 보니까 많이 개인화되기는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선입견처럼 판단해 놓은 거를 가지고서 상대를 좀 평가한다든지, 미리 이제 판단을 한다든지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티를 내고 하는 약간 단순하고 직선적인 스타일이다 보면, 요즘의 친구들은 너무 또 배려를 너무 하다 보니까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나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꼰대일 수 있는 선배들이 인지도, 그러니까 아까 성인지라든지 아니면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낮아서라기보다는 서로의 대화 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늘 오해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말이 굳이 꼰대라는 말들도 더 요즘엔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에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보는 건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만 옳다라고 고집을 피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근조근하든 아니면 수줍게라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옳다, 그렇다까지를 뭐 흑백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고자 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선배의 입장인 거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꾸준히 자기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는데 계속 끌어가는 끈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수성이라든지 그리고 개개인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노력을 하고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인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무조건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어도 같이 얘기를 뭔가 협업하고 같이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세요. 이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인재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좀 아까 4시 20분까지라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두 번째 화제도 같이 좀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기업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가가 주제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결국은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벌써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죠. 그리고 나서 그 1년 동안에 살아남지 못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살아남아 있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계속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지속 가능성 있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결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뭔가 이제 빨리 그 변화를 한 기업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회의를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이 온라인의 어댑트가 빠른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기업의 문화 자체를 그렇게 좀 온라인에 시키는데 빨리 적응하는 그런 기업들만 아마 살아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 완전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아남은 회사들 중에서도 결국은 회사 자체가 이 변화에 빠른 조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살아남은 기업들 중에서도 늦은 기업들은 도태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인더스트리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제 어댑트가 빠른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덩치가 커지면은 그런 어댑트가 빠르게 쉽지가 않아요. 소그룹화 시키고 그룹 내에서 빨리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금융업에 이제 제2금융업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해오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은행이나 아니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남으면 이익에 남는 일부를 사업에 환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아예 자체적으로 다 예산을 짤 때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도 이익에 준해서 몇 프로가 아니라 일률적으로다가 계속 시행해왔던 환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은행권에 비해서 환원 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되게 프로테이지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실질적으로다가 비근한 예로다가 농협을 보면은 농협이 올해 사상 최대의 수익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농업지역이다 보니까는 문화상품권 생기지원비 나갔던 정책지원금 나갔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부 생계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 쓰여진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쓴 수익들이 많이 수익으로 다 남게 됐는데 이 수익들이 지금처럼 일반 상점이나 또 농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뭐라 그러지? 제대로다가 판로가 없어가지고 운영되지 못해서 수익이 많이 줄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금융기관이나 농협이라는 하나의 기관에 이익으로다가 남는다 그러면, 그거는 사회적 가치와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협이라는 기업이 존재하는 거는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치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런 환란 시기에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났다고 하면은, 그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SK에서도 보면은 인재 키우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해서 장학 퀴즈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 꾸준히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뭐 그런 계기들이 많이 없어져서 저희가 인지하는 게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런 어떤 지속적인 사회 공헌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시기에 뭐 이벤트성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그 책임과 사회적으로서 환원이 가능한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기업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희 노보님 저희 말씀 안 해주고 계시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1번 뭐 인재상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라든지 둘 중에 하나 본인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얘기할게요. 아마 마이크 안 켜고 계신 것 같아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조금 많이 왔던 게, 앞으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추구하는 쪽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기업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시기에 기업화라든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공연이라든지 문화 쪽은 아무래도 사실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가치 사업 쪽으로 많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예술가들이라든지 종사자들이 이제 뭔가 생존을 해 나가는 건데, 이번 코로나로 봤을 때 정말 이게 기반이 단단하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었던 회사들이 그래도 대극장 공연 3개 정도가 막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더라도 버텨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스태프들이라든지 사실 당장 안 줘도 되는 금액들도 미리 어느 정도 지급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생존을 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주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코로나 이후의 기업들은 사실은 기업이 존재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사회적이든 아니면 환원이든을 할 수 있는 거여서, 기본적인 재정적인 마련이라든지 뭐 부분의 운영 자체가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9개월 정도의 이 코로나 시기, 9개월에서 10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 시기에 그나마 이렇게 저희 같이 중소기업으로 처지는 그 공연 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남은 기업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운영 구조가 탄탄하고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들이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가치라든지 그 인간관계에서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제도적인 거나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조금 더 영역들을 키워나가다 보니 상생이 되는 구조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간에서 계속 뭐 정부 쪽, 그리고 제작사 쪽, 그리고 아티스트 쪽 중간 역할을 매개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기업화이면서 수익 구조와 거기에 또 가치적인 걸로 환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맞물려서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노보님 지금 말씀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시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 기업에 관련된 사회적 가치는 많이 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회적 가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학생들을 상대로 많이 해보면 느끼는 건데, 보통 아까 어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수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남을 인정하고, 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걸 서로 융합해 갈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한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조율점, 협의점을 좀 찾아내고, 그거로 인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얻어내는 게 사회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일반 사회가 가져야 될 문제상으로 보이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너무 일방적인 것, 넌 잘한다,
그 잘한다고 하는 학생이 자기 생각만 다 옳다고만 생각을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거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같다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이후에 아마도 아까 어느 언론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PC 이런 시대가 처음에 왔을 때 소외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저소득 중이라든가 취약계층 중에서는 PC 전원만 키면은 폭발한다고 하니까 그거 그대로 믿고 손도 못 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10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시니어 분들은 전혀 또 감당을 못 하시고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도 못 하셔갖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사용법을 알려준다든가 재미있게 해서 이해할 수 있게 또 진행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기업들이 이제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소외되신 분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기업들은 이 소외되는 계층과 취약계층에 관해서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고 약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살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보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보호 이런 것들은 진짜로 기업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최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이쪽에서 벌었는데 그 번 것을 그쪽에 쓰지 않고 다른 쪽에 쓰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간이 영 자꾸 쫓겨서 가만히 있으면 40분까지 40분의 발표로 지금 20분이 딜레이 됐답니다. 30분까지 토론하시고 정리하시면 된다니까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네요. 30분까지는 아직 한 7분 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좀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정님 말씀하시죠. 코로나 이후라는 부분이랑 사회적인 가치 창출이라는 부분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다루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코로나 이후라는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으면 지금 변화하는 모습은 굉장히 급격히 변화할 뿐 아니라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저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이나 개인도 그렇고 좀 움직였다라면 아까 용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응력 있게 몸을 가볍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공부를 하는 것, 지속적인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개인에게도 인재상에게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기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건 하던 대로 하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던 대로 하던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던 무슨 환원을 하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자꾸 나에게 주입해서 그것을 바로 실천을 하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적응력이라는 게 서 있다가 적응할 수가 없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지만 어느 방향으로 공이 날아와도 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 기업도 공부해야 되고 개인도 공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논의되는 내용이 이제 레질리언스, 회복 능력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심각하게 데미지를 받았어요. 데미지를 받고 쓰러진 기업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레질리언스라는 게 탄력 회복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갈 때가 큰 바람이 불면은 옆으로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해초들이 해일이 오더라도
쓰러졌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그 탄력 회복 능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지 돼요. 결국은 그래야지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죠. 좀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서 문제는 그런 회사들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가가 이제 그 오늘의 주제인데, 결국은 그렇게 회사를 만들려면은 혁신이 필요해요. 혁신. 물론 어떻게 이제 이노베이션인데 어떤 방식의 이노베이션, 사실은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이미 한번 지나간 화두인 건 사실입니다. 벌써 뭐 한 10년 전에 이노베이션이라는 화두가 10년? 벌써 20년 됐죠. 화두가 한번 휩쓸고 가면서 각 기업별로 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도 그 자식이랑 와이프 빼놓고는 다 바꿔야지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혁신은 그 현대 기업의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을 혁신하는 기업이 과연 어떻게 바꾸느냐, 무엇을 어떻게 바꾸느냐도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보다 많은 프로핏을 내기 위해서 회사를 바꿨다면은, 지금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 환경에 데미지를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노베이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요 근래 화두는 환경, 뭐 약자에 대한 보호, 윤리, 사회 책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 그런 쪽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데, 한 20년 뒤, 30년 뒤에 바꿔야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위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기업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뭐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선배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퍼실리테이터만 하시지 마시고. 이거 편한데요? 그러니까 요즘 예. 저희도 이제 컨택, 언택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기업도 그 코로나 시절에 그 매출은 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많이 늘어나 아까 농협 같은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저희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 한마디 드릴게요. 이거 적지 마시고요. 자꾸 요새 코로나 시절이니까 재택근무를 합니다. 저희도 재택근무해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도 반만 나오라고 해서 반반 교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특히 재택 필수 인력인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어머니라든지 그런 아버지도 있겠죠. 불가피하게 그런 친구들은 지속 재택을 하고 반반씩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새 그러니까 자꾸 조직에서 과연 지금 인력이 적정한지 인력 적정성을 갖다가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이런 얘기가 들려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 그 원래 있던, 물론 이제 그 사업량이 줄기도 했지만은, 예. 저희 회사는 사업량이 줄어도 하루에 비행기를 한 대 띄우나 하루에 비행기 10대 띄우나 안전관리는 한 명이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업량이 줄었는데 지금 휴업을 하면서 거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 정도 휴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멀쩡히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이거 한번 피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이게 저희 요새 그런 얘기 좀 돌아요. 또 지금 인사철이고 지금 조직 개편 곧 있어가지고 지금 사시나무처럼 떠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성과가 줄어드는 쪽도 있잖아요. 그런 좀 많고. 이렇게 추울 때 바깥으로 안 내보내고 직원들 다 데리고 있는 것만 해도 기업이 충분히 사회적 가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특히 해서 공연기 어렵잖아요. 제 친구도 저 KBS 교양학단에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은 걔가 하는 이유가 일이 주로 바깥에 나가가지고 고객사들 모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고객사들한테 CSI 비용으로 해갖고 예산 어느 정도 받아오면은 걔들한테 반대급부로 공연 티켓을 얼마 전 줘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요새
공연장에 예술의 전당이면 한 3분의 1, 뭐 3분의 1을 비워놓고 3분의 2만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티켓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외부 고객도 이미 해야 되고. 그러니까 CSR이 다시 CSR 공연 그 진흥으로 해갖고 기업들이 도와주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고 이런 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다고 토로하더라고요. 네, 뭐 근데 뭐 저만 아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 합니다. 뭐 2차 이렇게 이런 코로나 스페인 독감 때 똑같이 1차에서 이렇게 그 1차, 2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혼란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엄청난 사회적 점핑이 일어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혁신이잖아요, 지금.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IT 쪽도 뭐 여러 못하고 있는 제도의 그런 그 걸림돌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코로나 때문에 확 모든 게 풀렸어요. 재택근무라는 방법, 스마트 오피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 방법들이 풀리고 또 이러면은 또 새로운 기기들도 막 디바이스도 나올 수가 있고, 지금 마침 저희는 또 5G 하고 있기 때문에 5G에 연계돼서 있는 그동안에 고민되고 있던 것들이 이번에 좀 많이 해결되고 막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려운 시기 다들 뭐 발표는 뭐 회장님 잘 하실 거니까, 발표자님께서 잘 하실 거니까, 뭐 어깨가 너무 무거운데요? 그냥 하세요, 그냥. 대단하고 얘기하세요. 하여간 뭐, 사회적 가치 기업에 대해서 가장 가셔야 될 그룹 중에 하나시잖아요, 대한항공이. 하여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뭐 다들 잘 이겨내시고, 하여간 이번 코로나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승리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다행이고요. 발표자님하고 서기님하고 내용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좀 이제 쉬라고 하면 좀 그런가? 지금 두 분이서 정답게 좀 정리 어떻게 해서 할지를 갖다 고민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하여간 다들 알겠습니다. 수고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하신 걸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으신데요. 지금 그 정리는 뭐 저는 지금 이쪽에 랩탑에다 좀 써놨는데 하여튼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아날로그 세대라서 써서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해요. 너무 힘드네요. 어렵네요. 어려워요. 저도 진행만 했지 항상 이런 거에 의견 내고 그러는 걸 잘 안 해봐서. 일단 캡처해서 복사에다가 붙여놓고는 한번 좀 챙겨볼게요. 제가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쭉 채팅창에 써주신 걸 다 컨트롤 A 해서 좀 긁어왔거든요. 네. 정리를 해서 발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하는 거는 그럼 어디 가서 봐야 돼요? 그거는 잠깐만요. 제가 금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또 단체 저기 있어요. 네네, 링크 찾았습니다. 링크 찾으셨어요? 네네, 오케이, 전체 토론방으로 옮겨가는 건 거죠? 오케이,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따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